삶의 철학이자 태도를 묻는 고전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를 통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64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인생 지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빛과 통찰을 상징하는 리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리는 한자로 떨어질 리자를 씁니다. 하지만 단순히 떨어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리계는 불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며 때로는 강렬하게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리계가 지닌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어디를 떠나야 하는지, 언제 빛을 발해야 하고 언제 절제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죠. 리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밝음은 통찰에서 오고 통찰은 절제에서 완성된다. 오늘 이 시간, 리계의 모양, 리계가 담은 의미, 그리고 리계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밝음의 힘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리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더 맑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리계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계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는 붙을 리입니다. 상궤 위쪽 도화 불이고 하궤 아래쪽 도화 역시 불입니다. 불이 위아래로 겹쳐 있는 모습이 바로 리계입니다. 불은 타오를 때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타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상징입니다. 하지만 주역에서 불은 단순히 불덩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자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리계는 그래서 밝음과 분별을 상징합니다.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둠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우리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는 궤인 것이죠. 그래서 리계가 전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밝음이 겹쳐진다, 통찰이 중첩된다는 뜻으로 밝음, 지혜, 분별, 명확함입니다. 리계의 궤사는 이렇습니다. 리, 이정, 형, 축빈후, 길. 이 문장을 하나하나 풀이해 봅시다. 리, 불, 밝음, 통찰. 이정 바르게 나아가야 이롭다.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 형, 형통하다. 큰 흐름 속에서 순조롭게 나아간다. 축빈후 암소를 기른다. 부드럽고 유순한 힘을 기른다. 길하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요약하자면 밝음의 힘을 얻었을 때일수록 바른 길을 지키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형통하게 된다. 왜 암소를 기르라고 했을까요? 불은 성질상 맹렬합니다. 강하고 빠르고 때로는 파괴적이죠. 하지만 암소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리계는 우리가 밝은 힘, 즉 지식이나 통찰력을 얻었을 때 그걸 거칠게 사용하지 말고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진정한 밝음이 된다는 거죠. 초구이지, 길. 발이 불에 닿았다. 위태롭지만 조심하면 길하다. 초구는 가장 낮은 자리, 즉 이제 막 시작하는 위치에 있는 효이고 그 자리가 양이면서도 낮은 곳에 있어서 아직 경험도 없고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지, 즉 불이 발에 닿는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 조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려 길, 즉 위태롭지만 길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위험해 보이지만 조심하면 길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중하게 처신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기황리, 원길, 노란색 불이다. 매우 길하다. 여기서 황, 즉 노란색은 중용의 덕을 상징합니다. 주역에서 노란색은 가운데를 지키는 군자의 색입니다. 이 말은 곧 밝음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심을 잘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리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지혜롭고 균형 잡힌 밝음, 즉 사람을 해치지 않고 따뜻하게 비추는 밝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 원길, 가장 큰 기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931 측질이 불고부이가 칙대 질지차 흉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을 때처럼 불안정하다. 항아리를 두드리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으면 마치 늙은 노인이 탄식하는 것과 같으니 흉하다. 이 구절은 리게의 빛이 기울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측질이 밝음이 한창일 때가 아니라 해가 기울어져서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즉,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나 쇠퇴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고부이가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하지 않는다. 예전엔 함께 기뻐하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쁨을 잃고 흥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칙대 질치자, 그러면 마치 늙은 노인이 한숨을 쉬듯 지난 날을 회한하며 탄식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흉, 결과는 흉함.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소통이나 기쁨 없이 점점 메말라가는 삶. 혹은 능력이 쇠퇴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습니다. 하강기에 억지로 힘을 쓰려 하면 오히려 망가진다는 경고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구사도력이래요. 부녀, 사여, 기여. 갑자기 몰려와서 불타고 죽고 버려진다. 이 효는 리게의 불의 성질이 최고조로 달아오른 자리입니다. 그만큼 불의 위험성이 극대화된 자리로 해석됩니다. 도력이래요. 어떤 상황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고 거칠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이는 재앙이나 위기의 급작스러운 도래를 상징합니다. 부녀, 사여, 기여, 그것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죽음에 이르고 버려진 것처럼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리게의 본질인 밝음이 지나치게 강해졌을 때 그 밝음이 지혜나 통찰이 아니라 파괴적인 불길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밝음은 결국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자신조차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열정, 과한 추진력, 독단적인 리더, 과잉 정보의 부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과속이나 무리한 확장이 결국 파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유고 출채타약, 척차약, 길.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근심에 탄식하지만 길하다. 출채타약, 말 그대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모습, 매우 깊은 슬픔이나 회한 또는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입니다. 척차약, 근심하며 탄식하는 모습, 단순히 슬프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성찰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뜻입니다. 길, 이런 눈물과 탄식이 헛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뉘우치고 성찰한 결과라면 오히려 그것이 기람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배우면 그것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됩니다. 상구 왕용 출정, 유가절수, 획비기추, 무구. 임금이 출정을 나서 아름답게 머리를 베어 공을 세우고 잡은 이는 졸개가 아닌 진짜 핵심 인물이며 허물이 없다. 상구는 리게의 가장 마지막 자리 최정상에 올라 올바른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 구절은 리게의 왕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중앙에 바르게 자리 잡은 양의 효라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상적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왕용 출정, 임금이 출정하다. 이건 정의로운 리더가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을 뜻합니다. 출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옳은 목적을 위한 적극적 실천입니다. 육아절수, 공을 세워 머리를 베다. 여기서 절수는 적장의 목을 벤다. 즉 중대한 성과를 얻었다는 상징입니다. 가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의미, 결과는 정당하고 훌륭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획비기추, 잡은 자는 그 무리에 하찮은 자가 아니다. 여기서 기추는 적의 졸개나 하찮은 자로 해석되고 비는 아니다. 즉, 잡은 인물이 핵심적인 자, 실질적인 리더급이라는 의미입니다. 헛된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무구, 허물 없음. 이 모든 행동이 정당하고 도리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책임질 허물이 없다. 열정이 제대로 조율되어 정의롭게 실현될 때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걸 알려줍니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겼을 때만 참된 성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괴의 각 효는 밝음 열정, 통찰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때로는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밝을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빛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방심하면 우리를 태우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리괴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리괴는 단순히 불이라는 상징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빛나고 있습니까? 그 밝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태워버리고 있는가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즉 밝음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괴는 경고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하라. 아는 것을 과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마구 뿌리거나 남을 깎아내리는데 지식을 쓰면 그 밝음은 곧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진정한 밝음은 다른 사람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리괴의 교훈은 깊게 다가옵니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말이 빠르고 생각이 또렷하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맞다는 확신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놓치고 관계가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날수록 더 부드러워야 한다. 내 생각이 옳을수록, 내 입장이 강할수록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밝음은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감싸는 힘입니다. 리괴는 특히 리더십을 고민할 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직장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더 신중해라라는 교훈을 더 잘 새겨야 합니다. 초기에 어려울 때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과욕이 올라오고 빠른 판단이 어긋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공의 불길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고 겸손히 스스로를 살피는 것. 이것이 리괴의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리괴는 우리 삶에서 진리와 통찰, 열정과 위엄, 그리고 올바른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무수한 빛을 마주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열정을 품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죠. 지혜를 갈망하되 조급해하지 말라. 통찰과 진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성급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밝음은 빛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는 불길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깊이 있는 성찰로 얻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열정을 불태우되 스스로를 태우지 말라 부른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파괴의 힘이기도 합니다. 자기 열정에 휩쓸려 자신까지 소진시키면 안 되겠죠. 열정은 삶의 에너지지만 냉철한 통제와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비추되 남을 해치지 말라. 밝음은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빛이 지나치게 강하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고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올바름과 정의로움이 공격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비추되 자비와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리게는 내면의 등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등불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비추고 어떻게 따를 것인지 고민하는 데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빛처럼 선명하되 불처럼 뜨겁지 않기를. 이것이 바로 리게가 말하는 진짜 밝음의 길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단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역의 깊은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